한 장의 서류 때문에요. 박영나가 25년 동안 엄마가 정해준 삶을 통째로 찢어버릴 줄 고성이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성이는 늘 확신이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순하고 얌전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 거라고요. 옷도 친구도 진로도 심지어 표정까지도 고성이가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박영나가 대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고성이가 우아한 딸로 포장하기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박영나가 사람 냄새 나는 현실을 처음으로 만난 뒤였어요. 그 시작이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요. 박영나가 준비하던 작은 전시 공간 리모델링을 맡게 됐거든요. 고성이는 그 사실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은호가 해맑고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라는 건 고성이에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은근히 가격을 깎으려 하고 계약서를 복잡하게 바꾸려 하고 자꾸만 이건 원래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지은호를 못 견뎠어요. 박영란은 처음엔 엄마 편에 서려고 했어요. 늘 그랬듯이요. 그런데 공사 일정이 꼬이던 날 지은호가 혼자 남아서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다시 뽑고 업체랑 통화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박영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른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같은 감정이요. 고성이가 말하는 성공한 삶에는 이상하게 사람의 얼굴이 없었거든요. 그 무렵 박영라 곁에는 이지환이 있었어요.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체육학과를 나왔고 멋진 피지컬이지만 표정은 늘 어딘가 꺼져 있는 남자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고 했죠. 이지환은 박영라의 세계에 들어오면서도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박영라가 긴장하면 차문을 먼저 열어주고 누가 시선을 던지면 몸을 살짝 앞으로 옮겨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요. 박영라는 그런 이지환을 보면서 이상하게 숨이 트였어요. 고성이가 만들어둔 딸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숨쉬는 기분이 처음 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란은 전시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문서를 하나 봤어요. 고성이 개인 비서가 실수로 끼워 넣은 듯한 회사 대표 박진석 명의의 결제 라인이 찍힌 자료였는데요. 내용이 너무 낯설었어요. 전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쪼개져 있었고 지급처가 몇 군데로 분산돼 있었어요. 미술지원금이라기엔 흐름이 너무 기묘했죠. 박영란은 처음엔 엄마가 사업하는 방식이 원래 이런가 하고 넘기려 했는데 지은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결제가 이상하게 쪼개지면요. 누가 흔적을 흐리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박영란을 멈춰 세웠어요. 박영란은 그날부터 몰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성이가 자주 들르는 곳, 고성이가 가장 신경 쓰는 결제, 고성이가 싫어하는 질문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어요. 고성이가 예술지원이라는 포장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돈이 박진석 회사의 어떤 계열사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원하는 고상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을 더럽히는 방식 위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영라가 가장 크게 흔들린 건 그 돈의 흐름이 지은호의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지은호가 맡은 리모델링 현장 중 하나가 박진석 회사와 관계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계약 방식이 이상하게 변경되면서 책임이 고스란히 지은호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즉 지은호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박영란은 지은호를 불러서 물었어요. 처음엔 돌려 말했지만 결국 직설적으로요. 지은호 씨, 혹시 계약서 수정본들 다 가지고 있어요? 지은호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밝은 얼굴을 억지로 붙잡은 채로요. 왜요? 또 뭔가 바뀌었어요? 박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은호는 이미 불안한 걸 알고 있었는데요.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버티고 있었다는 걸요. 박영란은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의 말만 듣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도요.
그날 밤 박영란은 고성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설명이 아니라 요구를 했어요. 엄마, 나 전시지원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왜 결제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고성이는 처음엔 웃었어요. 딸이 하는 질문을 귀엽다는 듯 넘기려는 웃음이었죠. 영라야, 그건 어른들 일이고 너는 몰라도 돼. 그 말이 박영라를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내가 몰랐으면 하는 거죠. 고성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박영라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고성이는 바로 표정을 바꿨어요.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계산하는 사업가의 얼굴로요.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했니? 박영란은 대답 대신 자기가 모아둔 문서 몇 장을 고성이 앞에 내려놨어요. 고성이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박영란은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걸요. 그래서 박영란은 계속 밀었어요. 고성이가 피하고 싶은 질문을 더 정확하게요. 엄마, 이 흐름이요. 전시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데로 빠져요. 그리고 지은호 씨가 맡은 현장이랑도 엮여 있어요. 지은호 씨가 책임 뒤집었으면 어떡할 건데요? 고성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박영란을 똑바로 봤어요. 딸을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통제해야 하는 변수를 보는 눈이었죠. 영라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대화가 끝나고 고성이는 바로 움직였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먼저 접근해서 영라가 요즘 사소한 일에 예민해졌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깔았고요. 박성재에게는 너도 알지? 영라가 아직 철이 없다 같은 말로 방어막을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원래 이 지역과 친한 친구라서요. 뭔가 냄새가 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타입이기도 했죠. 박성재는 고성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물었어요. 어머니, 영라가 뭘 봤는데요? 고성이는 미소로 답했어요. 말은 부드러운데 내용은 칼 같았어요. 성재야, 넌 회사 일만 봐. 영라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이후 박영라 주변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시공간 대관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같이 작업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학교 쪽에서도 외부 활동이 과하다 같은 이야기가 돌아요. 박영란은 눈치챘어요. 엄마가 직접 때리진 않지만 인생을 접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압박은 지은호에게도 갔어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고요. 지강호에게는 알 수 없는 돈이 접근해요. 지강호는 원래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아서요. 그런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큰 애였죠. 지강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누나는 원래 잘 나가고 난 이 정도 기회라도 잡아야지. 그 순간부터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의 주변을 흘끗흘끗 보게 됐어요. 박영란은 그 모든 흐름을 보면서 확실해졌어요. 고성이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요. 그래서 박영란은 더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엄마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들고 가는 선택이요.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했죠. 겉으로는 큰일에도 웃으며 넘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딱 하나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에요. 고성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박진석에게 완벽하게 관리된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박영란은 그 판을 깨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박영라도 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만든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엄마를 벗어나면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박영라가 의지한 사람이 이지환이었어요.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처음으로 속을 꺼냈어요. 이지환 씨, 나 엄마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기면 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건데 지면 나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지환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라 씨, 지금까지는 엄마가 만든 규칙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규칙을 바꾸는 순간은요, 무서워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그대로예요. 그 말이 박영라를 울렸어요.
박영란은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가 무너져도 적어도 내가 선택해서 무너질 거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박영란은 박진석을 찾아갔어요. 박진석은 딸에게 다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박영라가 꺼낸 첫 문장은 이랬어요. 아빠, 엄마가요 나랑 그리고 회사까지 같이 속이고 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요. 내가 속았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영라야, 지금 무슨 말이야? 박영라는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고성이는 딱 봐도 늦지 않게 타이밍을 맞춘 얼굴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박영라가 움직였다는 걸요. 고성이는 박영라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영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앞에서. 박영라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요. 고성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박진석이 못 알아들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요. 내가 지금 입 열면 지은호랑 정순이 식당 안전할 것 같니? 박영라가 얼어붙었어요. 고성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순간에 계산이 끝났어요. 박영라는 똑똑히 느꼈어요. 엄마는 딸을 사랑해서 통제한 게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사랑을 연기해 왔다는 걸요. 박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지은호? 정순이? 너희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자신을 지키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독립해서 제 일 하고 싶어서요. 고성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박진석은 짜증난 얼굴로 쓸데없는 말로 집안을 흔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박영란은 자기 방에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졌다는 감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번엔 밀렸는데요. 다음엔 안 밀려요. 박영란은 다음 수를 짜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박진석을 정면으로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고성이가 못 막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박성재가 회사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이지혁이 법무 쪽에서 자료를 확인하게 만들고 지은호가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지강호가 흔들린 만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웅리와 김장수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생각보다 더 큰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몰라요. 두 노인은 사람을 미워할 줄은 몰라도 오래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성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성이는 이미 미행이라는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호의 동선을 누가 보고 있게 만들고 박영라가 만나는 사람을 추적하고 이지환까지 흔들려고 하겠죠. 고성이는 끝까지 통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고성이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래서요, 다음 전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영라가 진실을 말할 용기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고성이가 칼끝을 돌릴 때 박영라가 지킬 사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진실은 말로 터지지 않아요. 진실은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터져요. 박영라가 다시 박진석 앞에 섰을 때요. 이번엔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멈추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더 큰 미끼를 던져서 박영라를 다시 엄마의 딸로 묶어버릴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박진석이 진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된 뒤 누구 편에 설지예요. 그 순간이 오면요. 박진석도 박성재도 이지혁도 지은호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선택하게 될 거예요. 다음 화는 그 선택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